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D-59일입니다.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로 이어지면서 총정리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특강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질문하고 답하다 해서 실전 함정 30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 또 애매한 것, 완전히 모르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틀리는 것이 일주일 뒤에 보면 또 틀리게 됩니다. 아는 것은 웬만하면 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아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안배해서 7월 말까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8월 달에 총정리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약 30개 정도의 질문이 중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30선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질문하고 답하다, 실전 함정 30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8월 달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특강을 준비해서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질문 30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질문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그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잘 모르고 애매하거나 틀릴 수 있는 부분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강 3에서는 합격생은 알고 불합격생은 모르는 질문 30선 해서 약 30가지 정도를 해결한다면 시험 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다 실전 함정 30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는 순간 틀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요즘 와서 트렌드죠. 주어진 조건 그리고 업무 방법서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어떤 걸 적용해야 되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킵니다. 주어진 조건이 우선입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업무 방법사하고 좀 약간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문제죠. 그때는 많은 분들이 다른데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을 항상 우선을 해라. 주어진 조건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도 협정가액 30kg 플러스 그죠? 적용 가격, 적용 체중 95kg 마이너스 30kg 곱하기 80분의 110kg의 가격, 그리고 현재 30kg일 때 가격,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공식이 주어진 조건대로 풀면 됩니다. 아주 쉬운데도 이상하다라고 고민하면 시간이 2, 3분에 후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항상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기. 두 번째는 인수 제한 품목인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가. 이게 기출에 10회에 나왔죠. 재파종 할 때 제주에서 난지형만 드리는 난지형. 근데 시험 출제는 한지형으로 출제돼요. 한지형. 한지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한지형을 계약 체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파종 보험금 구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옳다 그르다를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에서 답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자가 그 계약을 알고서 인수 제한인데 알고서 계약 체결되었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된 겁니다. 우리는 불효식 낙선 계약이고 계약자가 고지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받아주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수 제한이라서 답을 구할 수 없다고 쓴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어진 조건과 인수 제한 품목인데 계약이 체결되고 또 하면 어떻게 답안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대로 계약 체결된 걸로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년 착가수와 가입가수를 다르게 주어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가. 요즘 문제의 트렌드는 같이 주어질 경우가 많죠. 근데 평년 착가수와 가입가수가 다르게 주어지면 우리는 평년 착가수 기준을 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가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고 적과 착가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입가치수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약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준은 평년 착가수를 기준으로 풀면 된다. 가입가치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송 처리 조건은 언제 적용하는가. 자, 소송 처리 조건은 언제 적용하는가. 요는 4번과 5번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할 때 수확량은, 한 줄 풀기 할 때 수확량은 이제 공부가 되신 분을 바로 하죠.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도 한 번에 실제 경작이 면적이 3천이다 했을 때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뺀 상태를 바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값을 넣죠. 평가사 조사한 값을 넣는단 말이죠. 이때 기준이, 조사할 때 기준이 소점 첫째 자리, 얘는 버리라 라고 했을 때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조사 대상 수확량 11.5kg가 나왔다 했을 때 이걸 소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면 2kg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 줄 풀기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조건이 우선이다. 처리 조건은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는 이처럼 조건을 아래에다가 아래에서 대입을 이렇게 2kg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단위면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점 처리 조건은 언제 적용하는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있을 때. 그 다음 한 줄 풀기와 단계를 풀이는 언제 사용하는가? 이처럼 수확량을 구하려다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한 줄 풀기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줄 풀기를 항상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한 줄 풀기를 원칙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 다만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아래에서 조건에 대해서 대입시키는 걸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적과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맥스에는 언제 시작되는가. 질문이 맥스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죠. 맥스에는 말 그대로 맥스, 최대다죠. 최대, 안은 아프다 이 뜻입니다. 아프다. 즉 과실이 있으면, 사과가 있으면 멍이 들었다는 거죠. 멍이 들었는데 이것이 5% 들었다 했을 때 이 5%는 전체 과수원의 5%. 언제 들었다? 착과일 때, 착과폐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착과폐일 때 5%다, 7%다, 15% 했을 때는, 이때 사고일 때는 전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착과폐 중에서 15%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15%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낙과일 때는 어떠냐? 낙과일 때는 떨어졌을 때 보면 이 멍든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만 하고, 이 낙과피해 구성률이 30% 할지라도 요거는 주인공이 안 된다는 거죠. 낙과는 많이 피해 구성률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맥스A의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맥스A는 언제 시작되는가 라고 붙을 때는 맥스A라고 하는 것은 과실손해보험을 구할 때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맥스A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은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스타트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 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맥스A다. 그때 우리가 A타입일 때, 착가감소보험은 적과전에 A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맥스A가 처음부터 5% 또는
뭐 3%, 최대 5%는 뜻이죠. 최대 5%는 뜻이고 5%에다가 착과율이 평착이 10만 개인데 저가 후 착과수가 8만 개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요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 공식이 5%를 해주는데 이 5%를 다 해주지 않겠다. 어떻게? 0.4분의 1 마이너스 요 착과율 0.8이죠. 요렇게 해서 2.5%가 맥스 A가 됩니다. 그래서 A 타입일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시작이 5적이다 라고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맥스 A는 언제 변경되는가? 맥스 A는 요처럼 A 사고일 때, 두 번째 사고일 때, 세 번째 사고일 때 났을 때, 여기 할 때는 전 사고, 이전 사고 중에서 착과 피해 구성률, 단감 떫은감일 때는 낙엽 인정 피해율이 착과 피해죠. 이것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을 가져와서 해준다. 그때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스 A는 낙과에도 적용되는가? 적용은 받고, 이 질문은 적용은 받고, 낙과라도 맥스 A는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대상은 되지 않는다. 적용은 받고, 정확하게는 적용은 받는다. 그리고 대상은 되지 않는다. 요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떨어졌지만 먹는 것은 마이너스 맥스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 다음 사고일 때 맥스 A를 구할 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즉, 착과 피해만 가지고 맥스 A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C 타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C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5종 한정일 때, C타입은 5종 한정일 때는 무조건 C타입이다. AB타입을 구분하는 것은 5종 한정 미가입이다. 한정 미가입일 때, 그래서 적과전 착과조사, 착과수 조사가 있으면 그 이전의 사고를 빨리 파악을 해라. 그러면 A타입인지 B타입인지 그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5종 한정 미가입이다 하면 A타입 또는 B타입이다. 그리고 결정되는 것은 착과조사 이전에 이것이 조수의 일부 사고다 했을 때는 무조건 B다. 근데 조수의 일부 사고도 있고 냉해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A타입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문제지에다가 A타입, B타입, C타입 적어 놓으면 아주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종 한정 가입과 미가입은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5종 한정 가입은 C타입이다. 미가입은 A 또는 B타입이다. 그래서 기준 착과수가 달라지더라. 기준 착과수 계산할 때가 달라지더라. 착과 감소 과실수도 달라지더라. 착과 감소 과실수도 달라지더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BC로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적과 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또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락이란 무엇인가? 정당락이가. 자,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정당락이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기준을 삼기 위해서 기준이죠. 언제부터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적과 후 착과수.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정당락의 뜻은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으로 빼기. 그 다음에 낙과. 그래서 5,000개가 낙과됐다면 그걸 빼줘야 되겠죠. 낙과된 것. 그 다음에 나무 피해도 빼줘야 된다. 왜? 나무가 쓰러졌잖아. 그죠? 나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고 기수학을 했다. 그래서 낙이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걸 한 것은 가만히 보면 이 뜻은 이
나무에, 즉 과수원의 나무에 달리는 과실이 달려있지 않은 거죠. 적가후 착과수를 기준으로 떨어지고 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기수학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고 당시 기준 착과수가 된 거죠. 기준 착과수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박이 왔을 때 요것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적낙 나기.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 나무 피해가 5종 한정일 경우 또는 A타입, B타입, C타입 마찬가지죠. 조수의 사고로 조수에 의해서 나무가 5주가 고사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나무 손해보험금은 지급을 하죠. 왜? 나무는 1년 동안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담보합니다. 과실은 적가 후가 되면 과실은 조수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나무 피해는 입었단 말이죠. 보상을 해주지 않은 거지. 이 나무가 고사가 돼서 과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 착과수에는 요거는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요 사고 당시에 기준 착과수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는 놈들이다. 이거는 어쨌든 사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쓰러지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기준 착과수를 할 때, 정당나기를 할 때 포함을 시켜줘야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11번과 12번을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 기출문제에서 보면 정당나기 써놓고 다 대입을 시켜보면 딱 감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이게 적과전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적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란 말이에요. 미보상. 그래서 미보상 감수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미보상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이게 착과감수 과실수죠. 그런 의미의 착과감수 과실수. 물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과전에서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미보상 비율. 요것이 모든 품목의 공통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뭡니까? 감소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무엇을 기준하면 착과 감소 과실수 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더하기 요 세모 미보상 감수 과실수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주당 평년 착과수를 더해주는 것이 적과전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요걸 기준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언제 계산하는가? 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적과전에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우리는 착미자 곱하기 과중 가입 가격 곱하기 50% 또는 7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는 암기를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는 언제 이때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 하면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할 때 마이너스 누적 감수 과실수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직업이 착과 감소 수가 3만 개다. 뭐 3,000개다. 3만 개다 합시다. 미보상 감수수는 10,000개다.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가 5만 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착가감소량보다 크기 때문에 그때 2월 되는 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절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절대값. 그래서 3만 개가 남아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적감수 가실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한가? 누적감수 가실수를 계산할 때 요거는 설명보다는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누적감수 가실수는 A 사고, B 사고, C 사고일 때 요때 합계를 1번, 2번, 3번을 다 더하는 이게 누적감수 가실수인데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우박피해일 때는 기준 착가수를 먼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딱 보면서 누적감수를 구할 때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무 피해율 함정, 고사주수와 피해주수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피해주수다 하는 거하고 고사주수, 피해주수다 하는 부분과 고사주수의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고사주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 피해일 때 나무 손해보험금을 구하는 팩트죠. 그때 고사된 것만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를 피해율로 보는 것이 되는데, 피해주수다 했을 때는 과실에 대해서, 그래서 과실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를 해주기 위해서 피해주수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특히 C타입일 때 지금 계속 나오죠. 요 C타입일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절도 매우침보다 고사주수가 중요하다. 우리가 C타입일 때 까다롭게 하죠. 실제 결과주수에서 소, 절, 도범, 매, 유, 침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요것만 딱딱 찾는데 그게 아니죠. 좀 더 멀리서 보면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100% 소실된 거고 100% 절단, 100% 도복, 100% 매몰, 100% 유실, 침수일 때는 침수로 고사되었다라고 했을 때만 고사주수죠. 아니면 침수로 끝났을 경우에는 고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사주수다 하면 도복이 됐든 매몰이 됐든 유실이 됐든 그것이 고사주수란 말이에요. 고사주수. 그럼 고사주수의 뜻이 뭔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고사라고 하는 것은 소실일 때는 3분의 2 이상일 때 고사가 됐다. 절단도 3분의 2 이상일 때. 도복이 됐다 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면 45도 이상, 요게 기준이죠, 나무가. 그래서 45도 이상 넘어졌을 때를 도복이라고 합니다. 매몰은 주간부가 30% 이상 묻혔을 때. 유실은 A에서 B로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것은 이렇게 소실 3분의 2, 절단 3분의 2, 도복 45도 이상, 매몰 주간부가 30% 이상, 유실은 유실이다. 이럴 때 고사주수라고 하고, 이거는 나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C타입에서 과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완화를 시켰다면 완화, 좀 더 넓게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소실이 이제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소실 2분의 1 이상일 때 반만 불에 타더라도 과실이 잘 자리지 않기 때문에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절단도 2분의 1 정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복은 도복. 그 도복이 30도 정도 넘어졌다면 이거 정상이죠. 이거는 정상이다. 왜? 45도 이상 돼야 인정해 주겠다. 매몰도 주간부가 30% 이상 묻혀야 오케이. 실제 결과주 C타입 할 때도 인정해 주겠다. 유실은 유실, 침수는 100주가 침수되는데 침수율이 30%다 했을 때는 30주에 대해서 한 나무에 달려있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침수는 언제 고사주수가 되는가? 침수는 고사가 아닌데 문제에서 침수가 고사되었다가 했을 때만 고사주수가 된다 하는 부분, 그런 문제 나왔죠.
자, 절단 2분의 1과 절단 3분의 1의 차이가 뭐냐? 나왔죠. 절단 2분의 1은 요 정도는 C타입에서 과실에 대해서 해줄 때, 요때 2분의 1 정도는 오케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절단 3분의 1은 당연히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사주수에도 들어간다. 고사주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C타입의 나무표율을 계산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나무표율, 그 다음에 C타입의 나무표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수 16종의 실전 함정이 뭐냐 했을 때 1, 2, 3군의 수확량 계산의 차이가 있죠. 1군일 때는 1군일 때와 2, 3군일 때의 수확량의 차이는 1군일 때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다. 단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착과량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맥스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의 큰 값을 가지고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다. 요걸 잘 1군이 시험 나왔다 하면 요거 있었냐 문제에 따라서 요거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빠르게 문제지에 적어놓고 시작해라. 그 다음 2, 3군일 때는 문제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금차의 수확량과 금차의 감수량, 기수확 이 세 가지 팩트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평년 수확량하고 어느 것이 큰가를 봅니다. 그래서 큰 값에서 마이너스 이번에 줄은 금차의 감수량을 빼주는 것이 수확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만 딱 해버리시면 1군과 2, 3군의 수확량 계산한 게 전부 다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이 이제 뭐냐 했을 때 1- 미보상비율을 언제 곱하느냐. 요거는 문제에 주어지는 순간 미보상비율이 있으면 미보상비율이 15%가 주어지면 이거는 언제든지 폐율 구할 때 그냥 하면 됩니다. 폐율 구할 때 폐 구성률을 구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바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왜 질문이 있냐 그러면 이게 온주 밀감의 손해액 구하는 공식에서 이거는 과거 곱하기 현재 곱하기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일 때 동상의 비율을 구하죠. 100개 중에서 뭐 40개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아래에서 이걸 미리 구해버리니까 여기서 과거, 현재, 지금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게 써놨는데 제가 아래에서 구하다 보니까 이걸 미보상 비율을 미리 해줘버리는데 여기서 왜 안 해주냐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보이는 순간 미보상 비율은 잊어먹기 전에 빠르게 대입을 해서 구해놓고 대입을 시켜주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D만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하는 이유. 이게 OD에서 핵심이죠. OD에서는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평년 결실수다. 평년 결실수는 다른 품목에서 평년 수확량과 똑같은 개념인데 좀 차이가 있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은 그 농지의 정말로 수확량인데 요 수확량은 OD에 대해서 너희 집에 평년 수확량이 얼마야 했을 때 평년 결수는 120개다. 이게 평년 결수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1m에 달려있는 개수가 모든 농지에 한 나무에 120개가 달려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는 실제 결과주수가 400주라면 400주를 나눠줍니다. 그런 부분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구할 때 이런 실전 문제 풀 때 요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실제 결과 OD는 표준 결수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주에 1m에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실제 결과조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400주에 한 주에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400주고, 그 다음에 A 품종과 B 품종이 나눈다면 이때도 A 품종 구할 때는 A 품종 나누기 250주다. 그래서 한 주로 환산시켜준다 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11회 기출문제 푸는 걸 보시면 한 나무로 환산해준다는 것만 알면 풀릴 수가 있다. 그 다음 참다리 표본조사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게 뭘까라고 봤을 때 참다리는 이제 사다리꼴 면적이 우리는 8주다 주어지겠죠. 표본 구간 수를. 여기서 우리는 구하니까 350개가 나왔다. 이게 이 350개 계단 과중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계단 과중은 60개를 계산해 보니까 50g 이하가 1.15kg다 했을 때는 0.7을 곱하고, 그 다음에 50g 초과가 1.2kg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다른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한 줄 풀기로 끝내야 돼요. 근데 표본조사 시에 이 부분을 뭐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 조건을 밑에서 풀어서 해주면 되고, 아닐 때는 제가 볼 때는 참다리는 수확량을 구하라고만 주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줄 풀기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과배당감 떫은감이 16주 들어오면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배당감 떫은감이 시험에 나오면 포도처럼 풀어라. 포도처럼 풀면 된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포도에서는 과중조사를 하진다. 근데 사과배당감 떫은감은 과중조사를 하지 않고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 납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죠. 나머지 계산 공식은 포도처럼 하면 된다.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시설 수입보험금의 실전 함정,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ABC 공식 한 번에 끝내기, 그 다음에 시설 파트 실전 함정 25번 26번 이 공식에서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우리는 AA 플러스 BB 플러스 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AA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를 하더라. 그리고 초과되더라도 요거는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대 시설, 4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리고 축사, 요게 된단 말이죠. 이걸 제가 한 줄 풀기로 AABBC라는 공식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담당자가 같은 사람이 했으면 통일을 시켰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 한도 AA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C는 아무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것이 100만원이다 했을 때 이거는 기타 협력 비용이죠. 기타 협력 비용에서는 자기 부담금 또 없고, 그 다음에 비례 보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준다.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특히 제가 A라고 하는 대문자 A는 목적물의 손해죠. 목적물 손해. 그 다음에 요 속에는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 가축에서는 처리비용이라고 하죠. 합친 것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 비가림 시설일 때를 유의를 해야 된다.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일 때는
요것이 1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여기서 90만원 됐다면 2월이 됩니다. 2월이 된다. 오직 비가림 시설일 때. 그래서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비대문자 비, 손대잔이죠.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손대잔이 대문자 비인데 이 비는 2월 된다. 2월이 제가 처음에는 이번에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이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 없어졌네 하고 보니까 이론서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최근에 질문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비가림 시설일 때는 여전히 자기 부담금이 2월이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90만원만 했다면 나머지 비는 10만원 한도로 주금을 받는다. 요거 제가 정정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일 때는 2월이 된다. 그리고 B는 또 비례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비례보상은 C는 필요 없고 여기도 비례보상, 여기도 비례보상. 그래서 B는 날비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날라다닌다 해서 A도 가고 B도 간다. 2월 되는 거는 비가림 시설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기대 수입형과 과거 수입형의 차이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은 과거 수입형을 하면 되고 기대 수입형은 기대한다,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서 모든 걸 결정하면 된다 해서 제가 옥수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 시 손해 계산할 때 이게 중요하죠. 가격 상승할 때는 기준가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피해 본 것은 없죠. 올랐기 때문에. 다만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을 딱 확정해서 기대 수입형이든 과거 수입이든 기준가격이다. 이것이 손해액의 계산할 때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9번 손해정도 비율 10% 개정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일부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감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가 담당자가 미처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개정사항이 된 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올 거니까 너무 구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번에 손해정도 비율은 10% 단위로 다 바뀌었다. 안 바뀐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중에서 가장 안전한 답안 작성은 간결하게 해라. 간결하게 하고 그 다음 지문을 포함시켜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간결하게 하고 지문을 포함을 해야 된다. 항상 지문 우선으로만 답안 작성하면 된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때는 지문을 주어진 조건을 100% 신뢰하라.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문제 푸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하겠습니다. 학기생의 공통점은 조건을 먼저 봅니다. 한 줄 풀기를 원칙으로 해서 소심 조건도 별도로 계산해서 올린다. 요거는 정확하게 작성한다. 그래서 요거는 줄임말 평, 수, 미, 평이다. 요거는 문제지에만 쓰지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미보상관 감소를 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 주어진 조건을 믿고 계산하라. 자, 시험장에서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아는 문제인데 좀 까다롭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시간이 사라집니다. 주어진 조건을 믿고 업무 방법서 기준으로 한 줄 풀기로 끝내라. 실전에서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자주 묻는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막히면 이 문제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총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여러 번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2차 2과목 강의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